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출산 관련된 영상을 만든 이후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루츠 게작트의 영상에 있었던 발언, 한국의 저출산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거랑 최근 머스크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저출산 어떤 곳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이 발언이 제 머리에 계속적으로 맴돌아요. 한국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끝났고 이거 니네들 하는 거 보니까 해결 못할 것 같다. 이 발언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맴돌아요. 왜 맴도냐? 정말로 없을까? 그래도 혹시나 국제결혼이 답이라고 하는데 국제결혼으로 해결이 안 될까? 아니면 이민으로 안 될까? 뭔가 나름대로 요수가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이야기가 요즘 제 머리를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츠케리치 영상을 슈카월드에서도 다루었던데 인기 댓글 순으로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댓글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면 2400만 유튜브 채널에서 저런 영상이 올라왔는데도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가 아니라 하긴 망한 것 같긴 해 같이 체념하는 분위기라 더 무서움. 이게 첫 번째였어요. 좋아요도 14,000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댓글들도 쭉 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슈카월드 영상에 달려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고 챗GPT랑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국제결혼이 어느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신부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 하나만 낳아도 2명이 느는 거고 2명을 낳으면 3명이 느는 거. 그런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미 만약에 온다면 어느 정도 와야 되는가. 줄어드는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와야 되는가와 다른 나라와 이민을 경쟁했을 때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는지 등등등을 복합적으로 하여튼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AI가 요즘 나름대로 추론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 AI의 결론도 그렇고 제 결론도 뭐냐면 브루츠 게작트가 말한 거와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리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이미 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결코 틀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탈주할 분들은 관계없겠지만은 탈주하기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은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정착륙을 할 거를 최대한 연착륙을 하도록 해야 된다. 다가올 수축 사회를 대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수축 사회를 공부하면서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조영태 교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핵심 민간위원으로 있다가 2024년 1월에 저는 할 일이 없다면서 위원직을 사퇴한 일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참다가 폭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고 하면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으며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미래정책, 인구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효과 없는 당장의 출산율 반등에 매달린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태어나는 아기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10년 뒤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은 교육, 노동, 연금, 양육 환경 이런 것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다가올 수축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정부도 그렇고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 있잖아요.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각종 지원금, 지자체에서도 그런 지원금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이런 거는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에 초점을 만든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물론 근본적인 환경을 만듦에 있어가지고 한여들의 멘탈이 영순위인 거는 맞아요. 영순위인 건 맞습니다만은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는 주거, 일자리, 노후 이거를 핵심 분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거, 버블이 터진 이후에 소득 대비 안정적인 주택 가격이 되었죠. 그리고 일녀들 같은 경우도 한여와 달리 월세라도 원룸이라도 결혼하겠다는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안정화가 된 거죠. 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조, 기업, 정부가 사회적인 대통합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넘쳐요. 간혹 가다가 보면 국뽕 맞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 그래서 한국이 최고다. 정신승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사회적인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노사정이 급여를 작게 받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수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한국하고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의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을 일찍 시작하고 또 장기간 근속하니까 생애 노동소득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일본이 높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 일자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남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여자 쪽에 비중을 많이 두면 여자들이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가지면 한국처럼 여성 할당제로 눈이 높아져요. 건강한 실력으로 들어온 거면 관계없지만 한국처럼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할당제로 들어오면 지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 실력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눈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혼인 감소와 저출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저출산 해결에 있어 가지고 가족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노후까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수명이 많이 늘고 있죠. 노후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낳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안 가지거나 하나에 그치거나 뭐 원래 계획보다 줄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100년 이후에도 연금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도 일본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고 돈을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내고 있어. 내고는 있는데 예상이 안 돼요. 그나마 조금 조만간에 받을 분들은 예상이 되지만 지금 한참 남은 분들 있죠. 20대, 30대. 지금 더 밑에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 예상이 안 돼요. 연금 고갈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나쁘다는 거죠. 일본은 불평불만이 많지만 돈을 많이 내더라도 불평불만이 많지만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국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또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따로 준비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주거, 일자리, 노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본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여와 일녀를 비교하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고 이러니까 한국이 당연히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안 하고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야 합의사항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했던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계획이 아니고 계약이었습니다. 일본처럼 더 내고 덜 받든지 아니면 KDI가 주장한 것처럼 부연금, 신연금 이거를 분리하든지 저는 이게 낫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당장의 인기에만 연연한 거예요. 아무래도 기성세대가 인구가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을 이번에 좀 무시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다는 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저출산 문제라든가 수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골든타임 지났다니까요.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해도 연착륙 할까 말까요? 연착륙 해야죠. 연착륙 안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정착륙입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앞에 말한 것처럼 뭐 머스크가 이야기했던가 브루츠 게작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되돌리기 힘든 만큼 너무 몰려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연착륙하자니까요. 그걸 하려고 하면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경쟁에만 해란이 되지 말고 이런 정책 연구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설령 반대에 많이 부딪히더라도 충분하게 국민들과 대화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